여러분, 혹시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섰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볼 위로 번져가는 갈색 얼룩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부채살처럼 퍼져 있고 팔자주름은 어느새 깊은 골짜기가 돼버렸습니다. 화장을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주름 사이사이로 끼어서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이고 기미는 커버가 되기는커녕 칙칙한 회색빛으로 변해버립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30년 지기 친구인 순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맛있는 거 먹자며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갑자기 찻잔을 내려놓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있잖아, 나 요즘 손주 보러 가기가 싫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며 제가 물었더니 친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번 주에 손주랑 사진 찍는데 할머니 얼굴에 왜 이렇게 점이 많아 그러더라고. 그 말을 하는 순자 씨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군요.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평생 가족 위해서 산 건데 이제 와서 손주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내가 뭐가 됐나 싶어서. 자으럭바꺼 키얼러럭.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기미와 주름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꺼려진다고요.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괜히 구석에 앉게 되고 동창회 가자는 연락이 와도 핑계대고 안 나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만으로 딱 3분만 투자하면 피부에 광이 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요. 비싼 화장품 살 필요 없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몇십만 원씩 들여 시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에 지금 당장 있는 재료들로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비법만 따라하시면 일주일 후부터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 후에는 피부결이 달라지고 3주 후에는 기미가 옅어지고 주름이 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 비법은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건 화장품 회사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왜냐고요? 이걸 알려주면 비싼 화장품이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피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5년 전 일입니다. 당시 70대 초반이셨던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시느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하셨고 거친 바람에 시달린 얼굴이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이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고 주름은 마치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깊었습니다. 피부는 수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예쁘다고 소문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울 보기가 무서워요.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맞나 싶어요. 남편도 먼저 가고 이제 나 혼잔데 나도 예쁘게 늙고 싶었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피부 노화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피부는 자존감이었고 정체성이었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기미와 주름 때문에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 꺼려지고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가시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의 피부과학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연구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싼 시술 없이도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20년 넘게 연구한 결과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냉장고에 늘 있는 꿀과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수십만 원짜리 고가의 화장품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요. 이건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피부과에 가면 레이저 시술을 받느냐,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을 추천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죠.
한 번 시술에 몇십만 원, 한 달 화장품 값에 또 몇십만 원. 노후 자금 아껴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께는 부담이 됩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기미와 주름이 늘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혹시 멜라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멜라닌은 우리 피부에 있는 검은색 색소입니다. 원래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아주 고마운 녀석입니다. 햇볕을 쬐면 멜라닌이 피부 전체에 골고루 퍼져서 건강한 구릿빛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멜라닌이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순이 넘어가면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가 지쳐버립니다. 젊었을 때처럼 규칙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어떤 곳에서는 너무 많이 일하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에만 색소가 뭉쳐버립니다. 그게 바로 기미입니다. 마치 물감이 팔레트에 골고루 섞이지 않고 한쪽으로 뭉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볼에 갈색 얼룩이 생기고 이마에 검은 점이 찍히고 눈 밑에 다크서클처럼 그늘이 지는 게 다 이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에 영향도 받습니다. 갱년기가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데 이 에스트로겐은 멜라닌 세포의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기미가 갑자기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주름은 왜 생길까요? 우리 피부 아래에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텐트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 기둥이 튼튼하면 텐트가 팽팽하게 서 있지만 기둥이 약해지면 텐트가 처지고 주름이 잡힙니다. 그런데 40대까지 나면 콜라겐이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6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동안 20%인가 줄어든 겁니다. 70이 되면 30%인가 줄어듭니다. 피부를 받쳐주던 기둥이 3분의 1이나 사라진 겁니다. 콜라겐이 줄어든 피부는 마치 공기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탱탱하던 것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주름입니다. 처음에는 웃을 때만 생기던 주름이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깊이 패여 있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라는 녀석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나쁜 산소입니다. 숨을 쉬면 산소가 들어오고 그 산소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철이 녹쓰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반짝반짝하던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빨갛게 녹이 슬면서 부식됩니다.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피부 세포를 녹슬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활성산소가 팍팍 늘어납니다. 그러면 피부가 빨리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미와 주름을 관리하려면 세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멜라닌 색소를 조절해야 기미가 사라집니다. 둘째, 줄어드는 콜라겐을 보충해줘야 주름이 펴집니다. 셋째, 피부를 녹슬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꿀팩 비법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꿀과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라고요? 나물 무칠 때나 쓰는 거 아니야? 비빔밥에 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들기름은 음식에 넣어 먹는 거죠. 그런데 이 들기름을 피부에 바르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 그럴까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가 뭐냐고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 치매 예방에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메가3는 피부에도 아주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메가3는 피부의 소방관입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달려가서 불을 꺼주고
건조해지면 수분을 채워주고 손상되면 복구해주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피부 보호막을 강화하고 세포 내 보습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더 깊어 보이잖아요. 오메가3가 피부 깊숙이 수분을 채워주면 주름이 옅어 보이고 피부가 탱탱해 보입니다. 특히 들기름은 다른 기름에 비해 오메가3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참기름보다 훨씬 좋습니다. 참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데 오메가6는 현대인들이 이미 과하게 섭취하고 있어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의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왜 꿀과 섞어야 할까요? 꿀은 천연 보습제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꿀로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꿀에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흡습성이라고 합니다. 꿀을 피부에 바르면 마치 스펀지처럼 공기 중에 수분까지 빨아들여서 피부 깊숙이 촉촉함을 채워줍니다. 게다가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 기억하시죠? 피부를 녹슬게 만드는 나쁜 녀석이요. 꿀의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꿀에는 또 천연 항균 성분도 있습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있거나 작은 염증이 있을 때 꿀을 바르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즉 꿀은 보습과 항산화 그리고 진정을 담당하고 들기름은 염증 억제와 피부 재생을 담당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 겁니다. 오늘은 줄이야. 레이저 시술을 받느냐, 네일 레이저 시술을 받느냐, 이런 거 무슨 비결이냐고요. 레이저 시술을 받느냐, 예건더가 출신이요.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릇을 준비하세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그릇보다는 유리나 도자기 그릇이 좋습니다. 거기에 꿀 한 큰술을 담습니다. 꿀은 되도록 천연 꿀을 사용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꿀 중에는 설탕물을 섞은 가짜 꿀도 있습니다. 국산 천연 꿀이 가장 좋고 어렵다면 아카시아 꿀이나 밤꿀처럼 원산지가 확실한 꿀을 사용하세요. 꿀을 담은 그릇에 들기름 반 큰술을 넣습니다. 들기름도 마찬가지로 품질이 중요합니다. 냉압착으로 짠 생들기름이 가장 좋습니다. 열을 가해서 짠 들기름은 영양 성분이 파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닭꼬리물에서도 없고. 그리고 들기름은 쉽게 산패되니까 개봉한 지 오래된 들기름은 사용하지 마세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피부에 해롭습니다. 달걀 노른자를 넣으실 분은 이때 함께 넣고 섞어주세요. 숟가락으로 골고루 잘 저어줍니다. 농도가 너무 묽으면 얼굴에서 흘러내리니까 걸쭉하게 될 때까지 잘 저어주셔야 합니다. 세안 후 물기를 살짝 닦습니다. 완전히 마르기 전 촉촉한 상태에서 팩을 해야 성분 흡수가 잘 됩니다. 준비한 혼합물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릅니다. 손가락으로 살살 펴 바르셔도 되고 브러쉬가 있으시면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기미가 심한 부위와 주름이 깊은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세요. 눈가와 입술 주변은 피부가 약하니까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때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계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올려두시면 모공이 열리면서 성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물 적신 수건을 30초 정도 돌리면 따뜻한 수건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를 확인하시고 올려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유분을 빼앗아 가니까 피해주세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시면 오히려 피부가 지칠 수 있으니까 이틀에 1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 후부터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안 후에 당기던 느낌이 사라집니다. 2주 후에는 피부결이 정돈되고 화장이 잘 먹기 시작합니다. 3주 후에는 잔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집니다. 기름 성분이 보호막을 형성해서 팩을 한 뒤에는 피부가 즉각적으로 쫀쫀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팩은 특히 건성 피부나 피부가 얇아서 잔주름이 잘 생기는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들기름의 침투력이 좋아서 속 건조를 잡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건조한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 딱 맞는 팩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꿀과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요? 들깨탕 끓일 때 넣는 그 들깨가루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에는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들깨를 짜면 들기름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들깨가루만의 특별한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세한 입자가 천연 스크럽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스크럽이 뭐냐고요? 각질 제거제입니다. 피부 표면에 쌓인 죽은 세포, 그러니까 각질을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 피부는 계속 새로 만들어집니다. 피부 아래에서 새 세포가 올라오고 오래된 세포는 표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 주기가 약 28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가 새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주기가 느려집니다. 60이 넘으면 40일에서 50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각질이 피부 위에 쌓입니다. 오래된 세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쌓여 있으니까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화장도 안 먹고 기미도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마치 유리창에 먼지가 쌓이면 뿌옇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창 자체는 깨끗한데 먼지 때문에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아래는 건강한데 위에 쌓인 각질 때문에 칙칙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각질 제거제 중에는 화학 성분이 강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민한 피부나 어르신들 피부에는 너무 독합니다. 들깨가루는 다릅니다. 들깨가루의 고운 입자는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밀어내줍니다. 화학적인 각질 제거제처럼 피부를 벗겨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각질을 정리해주는 겁니다. 마치 부드러운 빗으로 머리를 빗는 것처럼요.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꿀 한 큰술과 들깨가루 한 큰술을 섞습니다. 농도가 너무 되직하면 얼굴에 펴 바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요거트나 우유를 한 작은 술 정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요거트를 넣으면 일석이조입니다. 요거트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젖산이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들깨가루가 물리적으로 각질을 밀어내고 젖산이 화학적으로 각질을 녹이니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안 후 물기를 닦고 이 혼합물을 얼굴에 바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지르지 마세요. 바르자마자 문지르면 들깨가루 입자가 피부를 긁어서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살살 올려놓듯이 바르시고 10분에서 15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꿀과 요거트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고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씻어낼 때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들깨가루 입자가 부드러워진 각질을 밀어내면서 피부결을 정돈해 줍니다. 코 옆이나 턱 아래처럼 각질이 잘 쌓이는 부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절대로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부드럽게 피부를 쓰다듬듯이 마사지 하세요.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게 나중에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반드시 아주 부드러운 가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들깨가루 중에 껍질이 거칠게 남아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음식에 넣어 먹기엔 괜찮지만 피부에 바르기엔 너무 거칩니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곱게 간 들깨가루를 사용하시거나 집에서 믹서로 한 번 더 곱게 갈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루를 손가락으로 비벼봤을 때 까슬까슬한 느낌이 없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꾸준히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면 피부 톤이 맑아지고 결이 매끄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피부가 한결 환해 보이고 화장 먹는 게 달라집니다.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착착 붙습니다. 기미와 주름을 동시에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면 본래의 광택이 살아나듯이 묵은 각질을 정리하면 피부 본연의 빛이 돌아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바로 꿀과 레몬 그리고 밀가루입니다. 레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비타민C를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LNB, 레몬은 비타민C의 대명사입니다.
레몬 100g에는 비타민 C가 약 52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성인 하루 권장량인 100mg의 절반이 넘는 양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왜 기미에 좋을까요?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멜라닌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 기억하시죠? 이 멜라닌은 티로신이라는 물질에서 만들어집니다. 티로신이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를 만나면 멜라닌으로 변합니다. 쉽게 말해서 티로시나아제가 멜라닌 공장의 기계라면 티로신은 원재료인 셈입니다. 비타민 C는 바로 이 티로시나아제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멜라닌 공장의 기계를 멈춰버리는 겁니다. 기계가 멈추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미가 더 이상 짙어지지 않고 점점 옅어지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무색화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검은색 멜라닌을 밝은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 톤이 밝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까 콜라겐이 주름을 막아준다고 했죠? 우리 몸은 비타민 C 없이는 콜라겐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비타민 C가 콜라겐 분자 구조를 안정시키는 효소의 작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를 피부에 바르면 기미도 옅어지고 주름도 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을 받느냐? 비타민 C는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일석삼조입니다. 자, 만드는 법입니다. 꿀 1큰술, 밀가루 1큰술, 레몬즙 3방울에서 5방울을 섞습니다. 밀가루는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니까요. 게다가 밀가루 자체도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밀가루 팩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3번 강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 레몬즙은 반드시 소량만 넣으세요. 레몬은 산성이 강합니다. pH 2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많이 넣으면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따끔따끔 쓰리고 빨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서방울 이상은 절대 넣지 마세요. 3방울로 시작해서 괜찮으면 3방울, 도서방울까지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이 팩은 반드시 저녁에만 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광독성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독성이 뭐냐면은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에 해로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레몬 팩을 하고 햇빛에 노출되면 오히려 기미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밤에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합니다. 셋째,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먼저 테스트 해보세요.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보고 15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따끔거리거나 빨갛게 부어오르면 사용하지 마세요. 레몬 양을 더 줄이시거나 아예 레몬 없이 꿀과 밀가루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사용법입니다. 세안 후 물기를 닦고 혼합 물을 얼굴에 바릅니다. 눈가와 입 주변은 피부가 특히 약하니까 피해주세요. 레몬의 산성 성분이 눈에 들어가면 아프니까 눈 주변은 절대 바르지 마세요. 15분에서 2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씻어낸 후에는 평소 쓰시던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레몬의 산성 때문에 피부가 약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하세요. 레몬 팩은 효과가 강한 만큼 자주 하면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 꾸준히 3주만 해보세요. 3주 후면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지고 안색이 환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머, 피부 좋아졌네 하는 소리 들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3가지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천하기 쉽게 일주일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꿀플루들 기름팩을 해주세요. 보습과 영양 공급이 목적입니다. 일요일 동안 건조해진 피부의 촉촉함을 채워주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수요일에는 꿀플러 들깨가루 팩을 해주세요. 각질 제거와 피부결 정돈이 목적입니다. 주중에 쌓인 각질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피부 톤을 맑게 해줍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꿀플러 레몬팩을 해주세요. 기미 관리와 미백이 목적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집에서 쉬시면서 피부가 회복될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외출이 적으니까 햇빛 노출 걱정도 덜하고요.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팩을 안 하는 날이에요. 피부도 쉬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팩을 하면 오히려 피부가 지칩니다. 뭐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오래 들었고요. 레이저 시술을 받느냐? 자, 이제 팩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팩을 하든 기본 순서는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미지근한 물로 세안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유분을 빼앗아 가니까 피해 주세요. 차가운 물은 모공이 닫혀서 성분 흡수가 안 됩니다. 미온수,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물로 부드럽게 세안합니다. 두 번째 단계, 수건으로 물기를 살짝 닦습니다. 완전히 말리지 마세요. 촉촉한 상태에서 팩을 해야 성분 흡수가 잘 됩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만 제거해 주세요. 세 번째 단계, 준비한 팩을 얼굴에 얇게 펴 바릅니다. 눈가와 입술 주변은 피해 주세요. 손가락으로 살살 펴 바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15분에서 20분 기다립니다. 이때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계시면 좋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올려두시면 모공이 열리면서 성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절대로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물을 얼굴에 끼얹으면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들깨가루 팩의 경우에만 씻어내면서 살살 마사지해 주세요. 여섯 번째 단계, 평소 쓰시던 보습제를 바릅니다. 팩 후에는 피부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모공이 열려있고 성분 흡수가 잘 되는 상태예요. 이때 보습제를 바르면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비싼 에센스나 크림이 있으시면 이때 바르세요. 이 루틴대로 3주만 해보세요. 거울 속에서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비싼 화장품 없이, 피부과 시술 없이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열심히 실천하셔도 잘못된 습관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가고 두 발 뒤로 물러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고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습관입니다. 겨울에 특히 이러시는 분들 많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하기 싫으니까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세수하시죠. 따뜻한 물이 좋다고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피부에 아주 해롭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산성막이라는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pH 4.5에서 5 정도의 약산성막인데 이게 세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이 산성막을 녹여버립니다. 보호막이 벗겨지면 피부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제 세균에 취약해지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건조해집니다. 수건물로 세안하면 당장은 개운한 것 같지만 세안 후 금방 피부가 당깁니다. 그게 바로 산성막이 손상됐다는 신호입니다. 세안할 때는 반드시 미온수를 사용하세요. 체온보다 살짝 낮은, 손을 담갔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이 좋습니다. 두 번째, 세안 후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물기를 빨리 닦아내려고 세게 문지르시는 분들이요. 이건 피부에 아주 나쁩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콜라겐이 줄어들어서 탄력도 떨어지고요. 이런 피부를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면 마치 비닐봉지를 문지르는 것처럼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들이요. 이 상처들이 쌓이면 주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미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세안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닦아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톡톡 얼굴에 수건을 대고 가볍게 눌러주기만 해도 물기가 흡수됩니다. 세 번째, 이중 세안을 매일 하는 습관입니다. 클렌징 오일로 닦고 폼 클렌징으로 또 닦고 이렇게 이중 세안을 매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화장을 깨끗이 지워야 한다면서요. 물론 화장을 진하게 했거나 선크림을 발랐다면 이중 세안이 필요합니다.
유성 성분은 물로만 안 지워지니까 클렌징 오일로 먼저 녹여내고 폼 클렌징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맨 얼굴로 하루를 보냈다면요? 화장을 안 했다면요? 그런 날은 미온수로 가볍게 세안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클렌징 제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세안은 피부에 필요한 유분까지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오히려 주름이 깊어집니다. 우리 피부에는 피지라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 피지가 피부를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줄어드는데 세안을 과하게 하면 그나마 있는 피지마저 씻겨 나갑니다. 네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는 집에만 있으니까 괜찮아, 흐린 날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전부 틀린 생각입니다. 자외선은 유리창을 통과합니다. 집 안에 있어도 창문으로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80%는 구름을 뚫고 내려옵니다. 겨울에도 눈에 반사된 자외선이 피부를 공격합니다. 자외선은 기미와 주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하고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 헛수고입니다. 멜라닌 공장에 스위치를 끄는 팩을 했었는데 자외선이 다시 스위치를 켜버리는 격입니다. 외출하지 않는 날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최소 SPF 30 이상의 제품을 아침에 바르시고 외출하실 때는 2~3시간마다 더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4가지 습관 오늘부터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좋은 것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부어봤자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겉에만 뭘 발라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몸 안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피부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앞서 들기름에 오메가3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바르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를 먹으면 몸속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연어를 드시면 좋습니다. 연어가 비싸면 고등어나 꽁치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붉은색 색소가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천연 자외선 차단제이자 피부 노화 방지제인 셈입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생토마토보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볶음이 더 좋습니다. 파스타 소스 드실 때 토마토 소스를 선택하시면 피부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호박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데 비타민 A는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비타민 C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미를 예방하고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비타민 C 함량이 레몬보다 높습니다. 100g당 98mg이나 들어있습니다. 레몬이 52mg이니까 거의 2배입니다. 브로콜리를 자주 드세요.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피부의 산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C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손바닥에 올라오는 양 정도 견과류를 드시면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더 깊어 보입니다. 건포도 아시죠? 포도가 말라서 쭈글쭈글해진 게 건포도입니다. 수분이 빠지면 피부도 건포도처럼 됩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면 밤새 건조해진 몸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 대신이 안 됩니다. 커피 마신 만큼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이 중요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성인한테도 성장 호르몬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성인의 성장 호르몬은 키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세포를 재생하고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세포도 이때 재생됩니다. 그래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잠을 자야 피부가 좋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새벽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늦게 자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일찍 주무시고 충분히 주무세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결국 건강은 습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한두 번 한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하루 빼먹고 효과 없는 것 같다고 일주일 만에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3주만 참고해 보세요. 3주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귀찮지 않습니다. 저절로 손이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 피부가 가장 좋아지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자격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로 젊어지십니다. 마음이 젊어지면 몸도 따라옵니다. 피부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세안하고 팩하고 보습제 바르는 그 시간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셔야 합니다. 바쁜 인생 살아오시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으셨죠? 평생 희생만 하셨죠?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하루에 3분만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네, 그 3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꿀과 들기름을 섞어 바르면 보습과 영양 공급으로 잔주름이 펴집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가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꿀의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늦춰줍니다. 둘째, 꿀과 들깨가루를 섞어 바르면 각질 제거와 피부결 정돈으로 피부 톤이 맑아집니다. 묵은 각질을 밀어내고 피부 본연의 빛을 찾아줍니다. 셋째, 꿀과 레몬을 섞어 바르면 비타민C의 미백 효과로 기미가 옅어집니다. 단, 저녁에만 하시고 레몬은 소량만 넣으세요. 다음날 자외선 차단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세안,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기, 매일 이중 세안,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기, 이 4가지 나쁜 습관은 오늘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 드시고 물 많이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겉과 속을 함께 관리해야 진짜 건강한 피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꿀들기름 팩부터 해볼게요. 저는 레몬 팩이 끌려요. 저는 자외선 차단제부터 열심히 바를게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미와 주름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